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김종영 의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김종영 의사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모두 관심 갖고 있는 이 통계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통계요? 네,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전에 6개월 연속 하락했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나 봤더니 뭐 IT 버블, 금융 위기 같은 내용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도 보면은 뭐 저도 그 뉴스 봤는데 그렇게 최악의 조건에서도 6개월은 반등했기 때문에 12월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기대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이런 우려감을 그 반대로 함께 해석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장에 하락을 촉발시켰던 첫 번째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돌이켜보니까요. 블랙 먼데이를 이끌었던 엔캐리틀에 대해 청산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 레슨의 주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지난 주말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데이터가 예상대로 나오고 있어서 금리 인상의 시기가 멀지 않았다,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또다시 엔캐리트레이드 청산 우려까지 고민해야 하나라는 이 두려움까지 들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저희는 어떻게 봐야 할지 일본은행 금리 인상 관련 내용들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자 일단 뭐 8월 달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뭐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말 엔화가 그렇다면 뭐 지금부터 추강세로 가고 달러가 움직이는 것과 상관없이 엔화가 스스로 강세로 갈 수 있는 상황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가장 여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외환거래자들은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지금 시장 위험은 많이 다 반영된 상황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12월 18일부터 19일 이틀 사이에 일본은행의 금통위가 진행될 텐데요. 저희 첫 번째 이슈 보면서 의문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 주말 일본에서 CPI까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정말 확실하게 금리 인상을 하겠구나라고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엔화 강세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강세인 건지 아니면 추세가 확실히 강세로 전환을 한 건지 저희가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엔화의 절대적 약세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일본 경제는 미국 경제보다도 좋고 그다음에 이 양쪽의 환율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건 결국 금리 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은 계속 올리고 미국은 계속 내릴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네. 미국도 한두 번 정도 내리면 추가적으로 내리기가 어렵고 자, 일본도 과연 계속 올릴까? 이번에 12월 달은 뭐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저 정도 발언까지 나온 걸 보면. 그러면 1월 달에 두 번 연속 올리면서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대로 지난 8월 달대로 급격한 엔화의 강세로 갈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준비된 그림 한번 볼까요? 네. 결국은 이 금리 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 금리 차대로 지금 달러의 환율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금리 차가 뭐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저게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뭐 미국은 다시 3%대로 가고 거의 제로였던 일본은 계속 올라서 뭐 1.5, 한 뭐 이 정도까지 갈 것인가, 장기적으로 목표인 2%까지 갈 것인가는 저는 아주 먼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미국도 3%대까지 급격하게 낮출 수 있느냐?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저 금리 차에 의해서 일정 부분 움직이는 건 맞는데 지금과 같은 충격을 주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우리 시장이 지금 그 금요일 날 보였던 이슈는 단기적인 월말에 따른 수급 이슈도 있었지만 네. 우리가 지금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그 프랑스 이슈 같은 것들도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나. 어떤 이슈가 나왔죠?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 금리가 이만큼 떨어진 상황인데 프랑스는 오르고 지금 그리스는 내려서 둘의 금리가 비슷해졌어요. 그러면 과연 그리스와 프랑스가 비슷한 국가인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금리 상황으로 비슷해진 이유는 뭐냐면 프랑스도 지금 여소야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책대로 되지 않은 가능성, 그다음에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은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변동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장 취약한 우리 증시가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락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뭐 아직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엔캐리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엔캐리를 매개로 해서 우리 시장의 취약한 체력이 그대로 지난 금요일 날 반영된 것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엔켈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막강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시 엔켈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왔을 때 미국의 금리 전망 역시 현재는 대선 이후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포지션을 새롭게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의문점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외환 거래자들의 포지션이 어떤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들은 엔에 상승에 베팅하고 있을까요? 급락에 베팅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이 차트에 나오고 있는 건 좀 더 전 흐름이기 때문에 네. 가장 최근의 흐름까지 다 반영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제가 보기엔 여전히 제한적인 포지션 정도를 가지고 있다. 지난 8월 달에 초반에 나타났던 그런 급격한 흐름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우려가 있었다면 오늘도 엔달러가 급격하게 변화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런 흐름은 아니고 일본 증시의 상대적인 움직임도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여전히 위험이 닫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8월 달처럼 또 활짝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좀 과도하다라는 판단인데, 자, 준비된 그림 보시죠. 자, 일단 여기서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여기서 지금 빨갛게 움직이고 있는 엔달러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 뭔가 플렉서블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비상업스 매수 포지션, 그러니까 엔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소위 투기 거래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차트가 너무 기니까 올해만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8월 달. 그때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이 나왔을 때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 보시면 다시 어떤 포지션으로 내려갔냐면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쪽으로 많이 포지션이 이동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변하고 BOJ의 의견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왔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때만큼 이렇게 급격한 약세에서 급격한 강세로 돌아설 만큼의 대량의 포지션 청산이 있을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을 봐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되돌림은 지난 금요일 날 나타났던 월말 효과의 우리 시장의 취약성에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한 다소 과도한 포지션이었고 오늘 그걸 덜어내는 과정에서 자율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기서 찐으로 봐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의 반도체에 대한 매도는 전혀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약간 찐이다. 그런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은 다소 조금 너무 과도하게 빠졌거나 조금은 의아하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오늘 기관 매수와 함께 빠르게 가격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환 거래자들의 베팅 역시 제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12월 그리고 그 이후 앞으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까요? 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의문점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12월 그래도 저희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지 지금 시장에서 추가의 하락의 위험은 뭐가 있을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추가 하락 위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엔화 변동성이 극도로 확대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변동성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건 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걸 그쵸. 뭐 미리 알고 투자한다면 당연히 다 돈을 벌 수 있을 거고요. 뭐 그런 시장은 아니고 우리 시장의 취약성이 반영돼 있는데 오늘 다시 매수로 나서고 있는 기관 투자자의 흐름을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가 하락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한적이고 네. 그렇다면 일부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 지수 기준의 큰 폭의 반등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극단적 상황을 반영해서 극도로 빠진 종목군들이 오늘처럼 대거 가격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종목 선택은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뭡니까? 엔터, 그쵸. 게임, 뭐 인터넷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이거 뭐 10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변수에서 조금 자유로운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12월 배당 나길까지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고배당 종목에 대한 매수는 여전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 축으로 여전히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외국인이 찐으로 연일 뭐 시장이 어떻든 아니면 어떤 전망이 나오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빨고 있는 반도체는 네. 우리가 단기 반등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 외 대거 낙폭과대로 빠졌던 대형주들은 이런 배당 매수라든지 인덱스 매수가 나타나면서 일정 부분 가격 회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의 가격 회복 정도도 낙폭과대 쪽에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대형 반도체는 역시 외국인이 돌아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그 외 섹터에서 저희가 조금 매수의 기회를 좀 포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엔터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 원포인트 레슨에서 언급했던 섹터가 굉장히 지금 최근에 상승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지금도 매수하기에 유효하다라고 하는 섹터 꼽아주신다면요?
배당주는 기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배당락 정도까지 저가 매수가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엔터는 내년도 전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벌써 여러 종목군들이 PR 내년도 12월 포워딩으로 당겨와서 지금 20배를 대부분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지금 하려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만 조심스럽게 가셔야 됩니다. 조정 시에 매수하거나 비중을 조절해서 가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JYP 같은 건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가 뭐 이미 50% 이상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의 전망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뛰어넘는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는 무언가는 제가 보기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스튜드 드래곤을 포함해서 여러 엔터 섹터의 종목군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건 저는 누가 뭐래도 중국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중국 모멘텀이 열리는 순간이 고점일 수 있다. 오히려 그때가 고점이다라고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관련주 그리고 엔터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그럼 오늘의 결론까지 함께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행 이 내용이 계속해서 시장의 두려움과 우려감으로 감돌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는 어떻게 시장 대응해 보는 게 현명할까요? 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위험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다.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나타났던 우려는 생각보다 너무 과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건 연말 효과 없지 않다. 분명히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뭐 배당 관련 매수라든지 인덱스 매수가 일부분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하다못해 베이시스 차익 거래를 위한 매수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고요. 다만 그런 차원의 매수라면 지수 전체를 끌고 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수에 대한 목표치를 두시기보단 아까 말씀드렸던 방어적인 섹터 일부와 그다음에 낙폭과대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매물이 조금 적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의 대응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겔의 청산으로는 과도했고 연말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미증시에서 계속 산타랠리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산타랠리 등장할까요? 어려울까요? 네, 산타랠리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래 산타랠리는 정말로 월말에 나타나는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12월 한 23일 정도부터 월말까지 나타나는 효과를 산타랠리라고 해요. 그걸 지금 우리가 따져본다면 저는 최소한 빠졌을 때는 그걸 되돌리기 위한 회복 시도가 연말엔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뭐 산타랠리, 막 100포인트 이상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산타랠리는 뭐 12월 달에도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시장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한번 등장했고 고민으로 자리 잡았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감에 대해서 앞으로 일본은행 금리 전반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김종효 이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